안녕하십니까, 강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손수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월드 경마의 신동훈입니다. 자, 2012년 4월 15일 일요경마 경마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희들의 그 하루 일상에 대해서 가끔가다 전문가들이 이제 팬들이 이제 전문가를 좀 씹어대면은 그거 이렇게 푸념식으로 쓰는 전문가들이 있었어요. 저도 한번 쓴 것 같아, 옛날에. 그런데 저희들이 이게 생 노가다입니다. 저희들도 이게 일을 하다 보면 각자가 자기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갖고 있는 그 잘하는 게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주구장창 조교만 보는 전문가들이 있고, 또 손석번 의원 같은 스타일은 또 주구장창 또 이 복기만 하는 스타일이고, 신동훈 의원은 또 이 승부 의지나 이런 것도 이렇게 예리하게 또 이렇게 꼽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자기가 잘하는 게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경주 이 분석 데이터 분석을 또 하는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다 그런 자기 나름대로의 그게 있기 때문에 월화수목 금토일이야 당연히 예상일이니까 바쁜 거 뻔하고, 텍스트 칠이야 뭐하랴 뭐 완전히 그냥 생 노가다죠. 이 텍스트가 12경주가 아니라 요즘은 제주 부산까지 있어서 15개가 기본이에요. 그거를 말로 다 쓴다는 게 그게 쉬운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나 저희나 다 이게 똑딱이에요. 독수리. 독수리로 치고 그거를 치면은 진짜 여름에 빤스만 입고 칩니다. 그 완전히 그냥 생 노가다입니다. 땀 질질 나면서 그렇게 치고 있는데 거기에 욕 나오고 강타 이 새끼 뭐 호로 새끼 이런 얘기 나오면은 저희도 사람인지라 뚜껑이 순식간에 열려가지고 막 그냥 우라통이 터지는 소리를 막 하고 싸우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이제 돈 벌기가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를 저도 알지만은 저희 역시도 이렇게 거저 먹는 건 아니고, 또 이렇게 5년 동안 또 UCC 방송을 하는 것도 여기 오는 것도 정말 또 합격하는 것만큼 싫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한테 뭔가 공신력을 갖고서 여러분들에게 방송을 한다는 공인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을 맞이하는 거니까 그런 점을 조금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리고 또 플러스 알파적으로 저희들에 대한 그런 어떤 성실성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점수를 좀 높게 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또 이런 얘기하면 또 너무 운다고 또 뭐라고 그러더라고. 어떤 또 팬은 또 야 강태야 그만 울어라 씨야. 너가 잘 맞히면 다 팬들이 알아서 온다. 그래요, 맞아, 다 맞는 소리예요. 자, 어떻게 생각해? 그 제가 한 얘기에 대해서 너무 운다고 생각해? 어떻게 생각해? 예, 오늘 일요경마니까 좀 시간이 있으니까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 얘기할 때 해야지. 글쎄요, 뭐 그렇게 깊게 생각해보질 않았어가지고. 신동훈 의원은 어떻게 생각해? 제가 우는 건 아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수요일날 이제 눈을 뜨면은 이제 화요일날 이제 수요일 새벽까지 이제 제가 이제 분석을 하니까 그러면 굉장히 괴롭죠. 이제 직장인들 월요일 아침에 수요일 아침에 눈 뜨면 이제 또 전쟁 시작이구나 이제. 그렇지. 예, 그렇게 생각하죠. 예. 매민가? 나는 맨날 울게. 잠을 많이 못 잔다는 거. 거의 이제 4시간, 5시간 그것도 이제 많이 자는 거고 거의 그렇게 풀로 돌아가야 되니까 금토일이. 그러니까. 이게 노동 시간으로 따지면 아마 우리가 한 굉장히 많을걸요 이게. 예, 그래요. 제가 생각해도 굉장히 힘든 직업이에요, 이 직업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나 저희나 어떤 경마라는 업으로 인해서 만났으니까 여러분들이나 저희나 서로 응원하는 처지가 돼야 됩니다. 예, 밖에 나가면 경마한다 그러면 아직까지도 불신이 많은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그래도 그런 마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각오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매미라고 그러면 어떻고 뭐라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잘 맞히기만 하면 되지, 경마라는 게. 자, 예, 푸념 한번 했고요. 자, 이 일요경마 자체의 전반적인 흐름 자체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석번이요. 네, 오늘도 마찬가지로 인기와 접전이 좀 많이 있고 간간히 이제 믿을만한 충막감도 나오는 좀 흐름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기본마들이 굉장히 많아요. 대체적으로 많고 중반부를 전후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좀 이변이 나올 수 있는 편성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기본 배당 이상의 중배당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하루라 생각을 하면서 과감히 뭐 복병마의 승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하루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예전에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린 적 있죠. 4월 중순까지는 아마 좀 터질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의외로 선거를 앞두고 저배당이 조금 많이 나왔고요. 이제 이번 주는 선거가 끝난 입장에서 부산 경마부터 토요 경마까지 다 분석을 해드렸는데 의외로 좀 배당이 나온다는 생각을 좀 가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는 좀 조심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좀 드려보고 싶네요. 자, 그러면 오늘도 아자아자 화이팅을 외치면서 자, 일요경마 필승의 의지를 가다듬고 자, 한번 멋진 예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요제 1경주부터 심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반적인 편성 자체는 다들 이 형국 기복형 마필들의 일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과연 어떤 식으로 결판이 날지 신동훈이요. 예, 우선 뭐 최고 인기만은 이제 6번 연승연어로 보여집니다. 요거 이제 제가 알고 있기로는 53중에서 2적을 해서 이제 출주를 하는 상황인데, 자, 마주가 이제 김연어 마주네요. 김연어 마주가 제 기억으로는 과거에 뭐 이제 9조 32조 제가 뭐 러시아산 마필 기고로 삐다 이런 것도 기억을 하는데, 자, 그런 말들을 가졌던 마주입니다. 자, 연승연어는 전 개인적으로 인정을 하고요. 복병으로 노리고 싶은 애는 일본 골드백이에요. 자, 승부난 이후에 계속해서 바닥을 때리고 있습니다만은 일본 게이트 코스 이점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걸음이 나올 때가 됐다. 자, 일본 골드백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저는 5번 걸리버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서승훈 기수가 입상을 시켰던 말이었고 최근 계속해서 발주는 늑발을 좀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10주 정호익 마방이 인기만은 글쎄요. 뭐 거의 들어오는 것보다는 이제 복병마 입상이 그것도 완전히 안 팔리는 말들이 입상이 많은데 인기마로서의 승부는 서승훈 기수가 인기마로서는 승부를 좀 많이 했었죠. 그거는 이제 신인 기수이고 꼬마 기수이기 때문에 뭐 눈치 볼 거 없이 자기가 열심히 타면서 들어온다 생각을 합니다. 요즘 10조 마방의 승부 패턴을 보면은 정말 잡아내기도 어렵고 거의 뭐 팔리는 거는 아예 안 보는 게 낫고 이런 게 보일 정도의 10조 마방 승부가 좀 있다 보니까 자, 그래도 서승훈 기수가 기승하는 마필이고 좀 인기를 모은다 하더라도 지난번도 진로가 좀 막히면서 승부가 좀 안 됐었던 거라서 저는 5번 걸리버를 자, 다시 한번 좀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 9번 아스카오코를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구조마방의 마필들은 예전에는 다른 기수들, 그러니까 인류 기수들이 기승을 하면 입상에 성공하는 경우가 많았고, 또 30조도 타조를 많이 안 태웠던 시절이 있었죠. 35조도 그렇고. 예, 그런 마방에서는 이제 다른 기수들이 기승을 하면 많이 입상을 했는데, 이 9번 아스카오크의 지난번 경시에 2역 기수가 기승을 했었는데, 지난번에는 철저하게 탐색을 했다고 생각이 드는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지난번 경시 이제 초반 선행력도 끌어내지 않으면서 중위권 전개를 하고도 종반 탄력이 하강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인데 이 마필도 계속적으로 체중이 늘어나면서 파워감이 보강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의 성장 기대치는 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9번 아스카오크는 이 판에선 최선 승부를 한다면 입상권 진입 가능하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마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골드백을 얘기를 했고요. 자, 여기 5번 걸리버를 얘기했고요. 9번 아스카오크를 언급을 드렸던 자, 1호제 1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1호제 2경주로 넘어갑니다. 이번 2경주는 손석범위원의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예, 우선 제가 먼저 추천 마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뭐 보이는 선행성 마필, 자, 스피드 있는 애들이 이제 좀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이 10 와일드 위너, 뭐 기본적인 인기권이겠죠. 자, 조인공 기수가 탔기 때문에 최근에 의외로 좀 끝 탄력이 좀 살아나오지 못하는 그런 부진한 감이 있었어요. 자, 그리고 직전에는 게이트 자체가 굉장히 불리했었는데 김옥송 기수가 기승을 하고 역시 뭐 입상권 진입에는 실패를 했습니다. 자, 물론 앞선에 강하게 붙일 수 있는 전력은 아니고 게이트는 외곽이지만 조인공 기수가 다시 또 기승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 정도 편성에서라면은 무조건 강공이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10 와일드 위너 서력전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편성은요, 기본적으로 봤을 때 레이스 자체가 상당히 빠른 레이스입니다. 빠른 레이스이면서 이 종반 D12 부조가 마필도 일색으로 짜여져 있는 편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8번 미라클 파티가 이 편성에선 대가리입니다. 전 뭐 이 편성에서 뭐 다른 마필도 추천 안 드리고요.
8번 미라클 파티 하나만 언급을 드리면 요 마필이 강축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유추를 해서 후창만을 한번 선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해주신 두 마필을 더 세게 보는 경주예요. 미라클 파티는 지난번 내용이 상당히 좋았었고, 와일드 위너는 이제는 승부를 좀 해줘야 되는 경주로 보여집니다. 지난번 12번 게이트를 받았는데 게이트를 제일 먼저 들어가 있었어요. 원래 12번 게이트면 제일 마지막에 들어가는 게 정상인데 김옥성 기수 제일 먼저 들어가 있더니 발주도 제대로 못 받고, 그 전에 조인공 기수가 탔을 때도 순발력이 굉장히 좋았었는데 선행을 내주다 보니까 전개가 꼬였었단 말이기 때문에 이 와일드 위너에 대해서는 이제 이번 경주에서 승부를 좀 강하게 해줘야 되는 입장이다. 저는 뭐 능력상으로 8번, 10번의 동반 입상을 가장 좀 높게 보는 경주라서 다른 거 말고 저 배당이어도 8번, 10번 단통 막건을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 외에 이제 뭐 하나 본다면 뭐 삼복승 뭐 이런 건데 봐도 뭐 5번 클린업 시대 정도가 삼복승 정도 가능성 있는 경주로 보고 8번, 10번의 능력을 인정하는 경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료제 2경주 손석권위원회 추천 경주였습니다. 자, 뭐 단방이네요. 8번, 10번 인정을 했던 경주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이료제 3경주. 자, 은근히 어렵다고도 볼 수 있는 경주인데, 자, 신동원 위원의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승군전을 나서는 말인데 3번 백두아침. 자, 조경호 기수가 기승을 합니다. 이제 제 백두아침은 전전 경주 때 일격을 한번 좀 당했어요. 저는 솔직히 거기서 백두아침이 머리라 생각을 했는데 백두아침이 뭐 왜 저러지 하면서 탄력이 안 나와가지고 당시에 이제 232 마필이 동반 입상을 했는데 한번 이번에는 뭐 서력을 하리라 보여집니다. 백두아침 자체가 저는 4군에서도 어떤 상대를 만나도 이길 수 있는 말이라 생각을 해왔었던 말이었고, 지난번 이제 그 경주력을 좀 보여줬던 것이었고, 승군을 했어도 백두아침의 경쟁력은 뭐 이번에도 문제가 없으리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편성에서는 다들 뭐 팔리는 마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예전에 제가 이 상류를 갖고서 제가 한번 맞춰드린 적이 있죠. 이 상류라는 마필이 이 편성에서는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마필을 맨 처음에 휴양 공백을 갖고 박태종 기수가 나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점진적인 경기력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선행력이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빼어난 모습이 아닙니다만 이 추임력 자체 하나만큼은 발군의 능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자, 1300과 1400에선 상당한 능력 발휘가 가능한 그런 마필이 아니냐 저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마체는 작지만 근성은 탁월한 마필이다. 8번 상류 다시 한번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이번 레이스 뭐 고배당을 제가 노리는 레이스는 아니고요. 물론 이 엇비슷한 기록을 가진 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이제 막군을 좀 압축을 하고 싶은 그런 경주입니다. 자, 우선 이 백두아침, 자, 언급에 나온 말인데 제가 이제 또 지난주에 썼던 표현을 또 다시 한번 쓰자면 얘는 이제 걸음이 완전 터졌어요. 걸음이 터졌고 1200m에서 한번 상류한테 깨지긴 했습니다만 그때 말머리는 뭔가 이상했다. 물론 조기호 기수는 열심히 탔다라고 그러면 할 말이 없지만 복귀를 하는 입장에서는 마음에 안 들었던 말머리고 이번에 뭐 선행을 가야 되는 상황도 아니고 선행 선입 어떤 전개를 타고 와도 다 상관이 없습니다. 승군전이지만 무난한 입상이 기대가 되는 3번 백두아침은 축으로 인정을 하고 싶고요. 여기 후차권에서도 뭐 2번 위너 트로피라든가 9번 울트라줄리 자 앞에 빠른 말들이 있기 때문에 좀 혼란스럽긴 합니다만은 8 상류가 직전에 같이 뛰었던 말이 그랜드 나이너예요. 그리고 베롱이 얘네들이 결코 혼합 상군 약한 말이 아닙니다. 3번, 8번은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꽤 괜찮은 배당이 저 배당이지만 나올 것 같고요. 자, 한 마리 정도 가져간다라면은 6번 첫치베스 메이링 직전에 순군전 탐색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한번 문세영 기수 안장이라면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는 마필로 추천을 드리면서 38, 36 때리고 마치고 두 방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1호제 3경주 신동원 위원의 추천 경주였습니다. 자, 딱 두 방으로 마무리를 했으니까 자, 여러분들 꼭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이제 1호제 4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1호제 4경주는 국산 550 경주인데요. 나름의 충막감은 있지만 상당한 후착으로 혼전 양상의 구도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은 경주. 자, 선석번이요. 네, 뭐 조건상으로는 이제 안쪽에 이제 캐나코가 좀 유리한 경주라 좀 우선 보고 있는데 저는 이 복병권 마필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승군전이고 기록도 좀 별로가 좋지가 못해가지고 상당히 좀 덜 팔릴 것 좀 같은데 13번 적벽대전이라는 마필이에요.
지난번 적벽대전은 깡바닥에서 올라왔었던 내용이었습니다. 인기마로 대두가 됐었고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적벽대전이란 말을 가지고서 김초로 기수가 조교를 했었죠. 계속해서 관리를 또 했었고요. 근데 김초로 기수가 이 말에 대해서는 나름 자신감이 있었던 말머리라 생각을 합니다. 깡바닥에서 전개를 하더라도 나는 이 말에 대해서 믿는 부분이 있어 하는 식의 말머리예요. 왜냐면 전혀 서두르는 기색이 없이 그냥 말 가는 대로 몰면서 직선에서 딱 치니까 말이 올라온다는 거죠. 그만큼 조교하면서 이 말에 대한 능력을 알고 있었고 충분하다는 판단을 했다. 그런 부분인데 하위군이었고 기록이 좀 약한 지력이 저조했던 경주를 하더라도 적벽대전은 더 발전 가능성이 있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경주 정도에서는 선입권이 오히려 저는 좀 불안하다고 보여지는 경주라서 13번 적벽대전에 한 번 더의 연투를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예, 저도 이제 순근전 치르는 말인데 청파하자마죠. 자, 2번 캐나코. 직전에 이제 장기 휴양을 마치고 자 12번 게이트 굉장히 이제 게이트 조건이 불리했는데 외곽에서 완전히 휘감았습니다. 완전히 휘어감아 버리면서 선행 작전에 성공을 했고 이번에 과연 이제 문세영 기수가 어떤 작전을 펼칠 것이냐 여기 이제 굉장히 이제 궁금해지는 부분인데 선행을 꼭 가야 되는 전력도 아니고요. 뭐 1300으로 거리 늘었습니다만은 순말이고 청파의 자마 이거는 열심히 타줘야 됩니다. 자 2번 캐나코 추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2번 캐나코가 나왔고요. 13번 적벽대전이 나왔는데 아마도 이 두 마필이 인기를 좀 모을 거예요. 실제로 뚜껑이 열리면. 그러면 여기에 제가 한 마리를 더 추천을 드린다면 9번 베이스트롱입니다. 적벽대전이 이 바닥 취입을 이번에도 할 것이냐 아니면 일찍 올라올 것이냐 이게 이제 문제인데 어찌됐든 저도 적벽대전의 성장의 대체를 높게 보여주고 싶고요. 만약에 적벽대전이 빠져버렸다 그러면 전 9번 베스트록을 한번 인정을 해보고 싶어요. 직전 두 번의 경주에서 연속 하강된 경주력을 보여줬던 마필이긴 한데 그 마방의 의지가 좀 없었다는 생각이 들으면 편성해요. 이게 마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 자체에 의지만 걸린다고 할 것 같으면 항시 요 정도 편성에서는 입상권 진입이 가능한 전력이기 때문에 9번 베스트롱은 승부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 방향에 따라서 입상권 도전도 가능한 쪽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는 마필이에요. 능력은 된다. 9번 베스트롱 요 마필을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4경주는 2번 캐나코를 얘기했고요. 9번 베스트롱을 얘기했고요. 13번 적벽대전까지 언급을 드렸던 자 1호제 4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1호제 5경주로 바로 넘어가는데요. 이번 1호제 5경주는 강타의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경주도 좀 접전의 레이스이기 때문에 좀 저는 배당이 좀 나올 소지도 있겠다 좀 생각을 하는데 우선 뭐 저는 제검 마필인데 외곽에 13번 차이밍 비카라는 마필 제검을 받고 나오는데 상당히 좋아요. 또 제검 마들과 같이 주행 검사를 받으면서 당시 이제 외산 상위군 말들이거든요. 그런 말들과 비교했을 때도 전혀 뭐 손색이 없는 걸음이었습니다. 우선 뭐 순발력이 좋기 때문에 차이밍 비카 자체가 외곽에서 가장 빠르게 또 레이스를 주도해 갈 수 있는 경주 편성이고 인기권에 있는 말들이 조금은 완성도가 떨어진다고도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번에 복귀전이지만 13번 차이밍 비카는 바로 한번 노려볼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지난주에 제가 이제 다미호를 추천을 드렸었죠. 다미호. 자, 17조 김조모 마방의 이기용 기수. 자, 그 조합이 이제 또 나와주고 있어요. 바로 10번 오디세이 아침인데, 자, 데뷔전에서 얘가요, 인기 1위입니다. 인기 1위. 그리고 그 다음 경주에 인기 2위. 계속해서 저배당으로 팔렸던 마필이고, 바닥 인기도로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뭔가 얘가 가지고 있는 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상제들도 잡고 예상가들도 추천하고 그런 전력인데 이번이 딱 지금 편성이에요. 최근에 편성 강했죠. 뭐 사풍독주라든가 행운유수 얘가 이제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었던 자 그런 강한 편성이었던 반면에 이번에는 굉장히 약한 편성을 만났습니다. 자 그리고 확실한 선행마도 없다라고 봤을 때 이번에야말로 한번 선행으로서 레이스를 주도를 해준다라면은 10 오디세이 아침이 첫 입상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로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다들 고만고만한 마필들의 한판 승부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아직까지는 빼어난 마필들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마필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야 되냐, 이게 이제 관건입니다. 자, 먼저 4번 미라클 셰프입니다.
김혜성 기수가 계승을 하고 있는 마필인데 남승현 마주가 7조 마방의 마필을 줬네요. 18조에 거의 전담 마주시죠. 뭐 가장 또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 분이고 또 굉장한 재력가로 알고 있습니다. 이 4번 이 미라클 셰프라는 마필은 기본적인 능력 자체로도 굉장히 출중한 마필이고 이 앞으로의 성장 기대치도 좀 괜찮게 보고 싶은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이 4번 미라클 셰프 강력하게 한번 읽어주고 싶은 마필이고요. 자, 여기 또 한 도로 가져간다면 8번 글로벌 밸리라는 마필입니다. 요 마필도 아직까지는 초반 선행력에 비해서 종반 D12 다소나와 부족한 단점을 갖고 있긴 합니다만 이 마필 자체가 그래도 강단은 좀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편성에선 충분히 선두권 모색도 가능할 수 있는 그런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8번 글로벌 밸리 이번 경시 꼭 요주의가 필요한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4번 미라클 셰프와 8번 글로벌 밸리의 보여준 마필들보다는 아직까지는 조금 많이 뛰어보지 않은 마필들이죠. 이 두 마필에게 관심을 가져보고 싶고 여기에 한두를 더 가져간다면 13번 차이밍 비카라는 마필을 가져가겠습니다. 이 13번 차이밍 비카는 공백기를 갖고 있는 마필이죠. 그리고 재검을 받고 출전을 했는데 이 공백 이전의 모습은 굉장히 양호했던 마필이에요. 1200에서도 나름대로 선입전개 능력도 보여줬고 재검시 모습을 보니까 차분한 선입전개 외에 종반 탄력도 양호한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이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시 14번 차밍 비카가 어느 정도 팔릴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인 마필 자체에 갖고 있는 능력은 괜찮다고 보고 싶은 마필이라 당일 체중만 조금 빼서 나온다고 할 것 같으면 13번 차이밍 비카도 충분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오경주도 자 4번 미라클 셰프의 8번 글로벌 밸리 4번 8번 단통으로 승부하고요. 13번 차이밍 비카 정도만 안고 가는 전략으로 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저희 팀의 이제 추천 경주는 어느 정도 다 마무리가 됐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저희 팀의 UCC 승부처가 나옵니다. 자, 오늘 1호 경마의 첫 번째 UCC 승부처는 신동훈 위원의 UCC 승부처인 1호제 6경주가 되겠습니다. 네, 국산 3군 경주 항상 이 3군 4군 경주가 많이 배당이 나오고 그게 중반부 경주들이고요. 보면은 그 중반부 경주에서 대가리 마필이 곧잘 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하면은 중배당을 좀 잡을 수도 있는데 이번 경주는 굉장히 좀 혼전성으로 팔려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어느 정도는 인기권으로 대두가 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9번 마필 최고로죠. 지난번 이 최고로는 당시 이제 블레스와 같이 인기를 좀 모았었고 이 말 자체가 당시 이제 한마주였어요. 고창현 마주가 블레스와 동반 출전을 해서 이제 블레스 쪽에 승부를 좀 하면서 최고로는 다소 좀 양보를 하는 듯한 경주력을 펼쳤다. 이 말은 제가 1월 29일 날 적중을 드렸었던 게임이었습니다. 돌풍질주를 가지고 최고로 멋진 배당을 좀 잡아드렸었는데 이 말 자체가 좋은 경주력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중거리를 넘어와서 계속 제 능력을 좀 못 보이고 기본적으로 순발력까지도 가지고 있는 말인데 계속해서 승부를 안 하더니만 딱 안 팔릴 때 배당을 딱 때리는 모습이었고 지난 경주까지도 인기를 모았었는데 저는 뭐 최선이 아니라 전적으로 좀 보고 있는 거니까 9번 최고로의 경주력 변화를 기대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네, 이 편성에서는 상대마로서 최고로도 저도 인정을 하고요. 5번 치치카카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 직전 경주 때 제가 치치카카를 갖고 맞춰드렸었죠. 요 마필은 댔는 마필이라고. 그런데 이번 편성에서도 이 5번 치치카카는 됩니다. 왜 되냐? 이 마필의 단점이 뭐였냐면 초반 선행력에 끌어내지 못하는 게 단점이었는데 선행력을 겁나게 끌어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난번 경시에 종반 뚝심부적으로 오버페이스로 인해서 무너졌는데 제가 보는 견제에서는 요 정도의 선행력을 끌어냈다면 전반적인 걸음 자체는 많이 늘어났다고 볼 수가 있는 마필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마필의 장기는 기본적인 추임력이 괜찮은 마필이니까 이 편성에선 따라가는 전개를 해도 되고 막판에 뒤집기 승부를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5번 치치카카 이번 경시에 꼭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이번 레이스는 기본적으로 이제 배당을 제가 이제 노리고 들어가는 것이고요. 자, 나름대로 지금 보편권 마필들의 추천도 나왔고, 자, 인기마 추천도 나왔습니다.
자, 어느 정도 이번 레이스 자체에서는 지울 수 있는 이 거품 말들은 상당히 많은 그런 상황 속에서 역시 최적의 전개를 따라갈 수 있는 마필을 추구로 가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라고 판단이 되는 레이스입니다. 자, 최근 들어서 이제 입상을 연속으로 못하니까 인기도가 많이 떨어질 수 있는 마필도 제가 노리고 있어요. 이번에 계속 바닥을 때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안 팔립니다. 자, 그 이 중배당 마필을 중심으로써 이번 이제 6경주를 한번 노려드릴 것이니까 자, 이 중배당, 고배당 쪽 포커스를 맞추는 오늘의 UCC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1호제 6경주 신동원의 UCC 메인 승부처 여러분들의 성원을 기대하면서 자, 다음은 1호제 7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7경주는 배당판의 인기박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의외의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주예요. 손석번이요. 예,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 있는 4군이죠. 3군, 4군 경주들 다 이런 것들이 좀 배당이 좀 나오는데, 자, 저는 3번 우길천하라는 마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길천하가 지난번에 이제 1400이었었고, 그 전에 1700 레이스였습니다. 자, 새벽날개하고 캐피털 신화가 들어오는데 참 우여곡절이 많은 모습으로 그 경주가 들어왔죠. 의외의 말들이 또 팔리기도 하고 막 이런 모습이 많이 있었는데, 우길천하란 마필이 거기서 배당판 바람을 좀 부는 모습을 보면서 거참 희한하네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뭐 지난번에 이제 1400이니까 조금 힘들 것이고, 이번에 중거리로 다시 1800이 오는데 우길천하가 좀 냄새가 나는 말이에요. 이 1700에서도 어느 정도 그러한 모습을 좀 보였었지만 이동국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그랬었던 모습, 상당히 열심히 말머리는 들어왔었어요. 자, 이번엔 조교 강도까지 더 올리는 모습인데 우길천하의 전개가 의외로 좀 잘 나올 수 있는 경주예요. 월등하게 이번 경주 빠른 말이 없기 때문에 우길천하의 스피드가 오히려 전개상의 이점을 좀 가져올 수 있는 경주라 보면 3번 우길천하의 복병권 입상도 한번 기대해보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최근에 이제 부진했던 마필입니다. 자, 외곽에 있는 10번 카퍼레이드. 자, 승군전에서도 인기를 모았고, 자, 그 전에, 그 직전에도 또 인기를 모았습니다. 얘가 이제 조교를 한 거 보면은 완전히 승부조교예요. 패턴 자체가. 승부조교 이빨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인기만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역시 오착도 못하는 두 번의 이제 연속으로 입상을 실패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 레이스 자체가 이제 선두권이 어떤 마필이 나갈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느린 편성이에요. 굉장히 느린 편성이고 경주거리가 또 1800이기 때문에 최범영 기수가 서두르지 않고 추입 타이밍 충분히 잡을 수 있는 시점을 만났다. 10 카퍼레이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편성은 지금 얘기가 나왔지만요, 1800의 거리 경험이 없는 마필들이 대거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 편성입니다. 그러니까 뚜껑을 열기 전에 뭐 배당판의 인기권 전력으로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결과는 의외의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자, 2번 서해 아침입니다. 요 마필은 제가 몇 번 추천을 드렸는데, 이 마필은 그 최상식 쪽에서가 고집을 하는 게 있어. 금강경주 때 아주 고집을 피우는 게 뭐냐면 인류 기수들만 태웁니다. 얘가 절대 호접바리들은 안 태워요. 얘가 조인권, 조경호, 그 감량의 김정준이, 그 조경호, 거의 이런 기수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마필을 기승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야.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야. 그래서 1급 기수들이 아니면 이 마필의 능력을 끌어내기가 힘들다는 결론이 나온 겁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 편성에서 선두권이 아주 강한 편성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종반 뚝심으로 승부를 한다면 저는 이번 서해 아침도 충분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저렇게 볼 수가 있는 경주예요. 자, 2번 서해 아침을 얘기했고요. 3번 우길천하를 얘기했고요. 10번 카퍼레이드를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요 세 마필들은 그래도 된다고 보고, 어느 마필을 여러분들이 충마로 선정할지 그 부분만 정리가 된다면 무난히 적중이 되는 경주가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 1호제 8경주로 넘어갑니다. 이번 1호 8경주는 강타의 UCC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예, 제가 먼저 추천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국산 1군인데요. 이게 센 말이 없어요. 센 말이 없기 때문에 이런 편성에서는 너도 나도 승부를 하겠다라고 강하게 갈 겁니다.
자, 물론 기본적인 전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들이 인기권이긴 합니다만은, 자, 직전에 이제 배당 입상에 성공을 했었던, 자, 5번 팝스술로, 이번에 저는 다시 한번 선행 출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뭐, 1800m 거리, 뭐, 1900도 입상을 했는데, 1800이라고 안 되는 법이 없다. 자, 그리고 직전에 걸음걸이 보면은, 완전히 좀 회복이 된 모습이 아니냐. 그 전에 이미 전조가 비춰줬기 때문에, 5번 팝스술로 선행 잡아 돌리는 한 바퀴, 저는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 6번 러브캣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원정일 기수가 요즘에 좀 배당을 좀 많이 터트려 줬고요. 저 역시도 덕분에 배당도 잡아 먹었었고요. 자, 이번에 한 번 더 좀 보는 것이 이제 러브캣인데, 러브캣은 앞말로서는 경주력이 인정을 웬만큼 받아왔었던 말이었습니다. 예, 이 말도 이제 나이를 먹게 되니까 아무래도 조금은 부진한 경주력도 나오지만, 현저히 능력이 떨어지는 말이 지금 계속해서 아니었어요. 계속 착순권을 유지해주고 있고, 이 러브캣의 장점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러한 순발력을 보여주는 전개만 된다 하면은 러브캣이 분명 배당을 한번 터트려줄 수 있는 말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원정일 기수가 다시 한번 기승을 하는데, 원정일 기수하고 상당히 조업을 많이 맞춰봤었던, 근래에 맞춰봤었던 말이어서 지금의 경주에서는 선두권을 그렇게 인정하고 들어가는 경주가 아니면 러브캣의 기회가 분명히 올 수 있는 레이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편성에서는 기본적으로 4세마가 번개강 하나네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6, 7세, 5세가 이렇게 해놓은 경주인데, 어찌됐든 이번 승부처를 선정을 한 것은 기본적으로 보여준 전력의 마필들은 전부 다 배제를 하겠습니다. 뭐 조교로 보여줬던, 뭐 능력으로 보여줬던 다 배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숨겨져 있는 마필들 2두를 갖고서 승부를 하는데, 자, 그 마필이 기승기수가 허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팔릴 가능성이 있는데, 자, 이번 이제 8경주는 최소한 저는 한 30배 이상의 배당을, 중배당 이상을 단통으로 승부를 던져보고 싶은 그런 강타의 UCC 매승부처다. 자, 강력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일요제 9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이번 일요제 9경주는 저희 팀의 이제 마지막 UCC 메인 승부처인 손석번 위원의 UCC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예, 우선 제가 먼저 가겠습니다. 자, 혼합 2군 핸디캡 경주. 항상 좀 배당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 그런 편성이 혼합 2군 경주인데, 자, 출조 주수가 좀 단촐하죠. 하지만 출조 주수가 단촐하다고 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다가 좀 큰 코 다칠 수 있지 않냐라는 판단이 들고요. 저는 뭐 보편권보다는 자, 인기권 전력을 추천을 하겠습니다. 자, 안쪽에 있는 1번 밸류 프라이드. 최근에 착순 자체가 하향세를 그리는데, 상위군 경주에 있어서는 착순 자체는 볼 필요가 없다. 올라오는 하위군 경주에서의 마필의 상승세는 뭐 어느 정도 챙겨줘야 되겠습니다만은, 상대가 강하면은 바로 또 승부를 안 하는 게 또 2군 경주의 특징이고, 지금 또 2착승군에 걸린 상태로 계속해서 경주를 치러왔습니다. 이번에는 뭐 우승을 하면서 승군을 할 수 있는 찬스를 맞았다라고 보는 만큼 1 밸류 프라이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편성에서 일단 저는 2착 승군 착선에 걸려있는 마필들은 조금 약하게 보고 싶고요. 기본적으로 봤을 때 이 다들 이 부진형 그 기복마들이잖아요. 그럼 이 편성에서 이제 누구를 노릴 것이냐인데, 이 편성 자체가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선두권에서 나가는 마필들이 3번 그랜드 나이너와, 자, 여기 이제 1번 밸류 프라이드의 인기권 전력이 땡땡으로 끝난다는 결론을 갖고 여기에 3번, 8번 에스포까지 팔릴 것 같은데, 저는 반대의 생각입니다. 이번 경주에선 저 배당마 하나를 추천드릴게요. 6번 용산항룡입니다. 예전에 이마필이 그 2착을 한번 왔을 때 제가 그때 당시에 추천을 드렸던 말이에요. 2번을 연장을 추천을 드렸어. 그래서 저는 못 맞췄어요. 그때 배당하고 들어와서. 그런데 이 6번 용산항룡이라는 마필은 제가 보기엔 이 편성에선 충분히 됩니다. 왜? 앞선이 그냥 뺑 돌아버리면 못 오겠죠. 당연히 못 오겠지만 최소한 이 편성에선 5번 특별하니 이런 마필들보다는 세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6번 용산항룡 이번 경시 배당권 전력으로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9경주가 이렇게 만만한 경주가 분명 아니라는 거,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던 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경주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승군전을 나서는 말이 이제 그랜드 라이너라는 말인데 굉장히 좋아요. 말이 뭐 지치는 기세 없이 굉장히 잘 뛰고 있어서 뭐 2군 승군전도 뭐 바로 될 수 있고 또 바로 팔릴 수가 있는 경주 편성인데,
지금 여기 2군에서는 지금 편성을 기다리고 있었던 말들이 나온다는 점이죠. 1군을 목전에 두고서 지금 다들 2군에서 편성을 가리고 있었던 말들이 호시탐탐 기다리고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자, 절대적으로 쉽게 끝나는 경주가 아니라는 거. 자, 저는 제가 노리고 있는 관리마를 축으로 승부를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 편성이면은 충분히 된다 보고 있는 레이스니까 자, 어떤 마필이 팔리더라도 제가 노리는 관리마만 저는 믿고 갈 거니까 저를 믿으면은 저의 관리마로 한번 믿어주시면서 한번 공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제 손석번 위원의 UCC 메인 승부처의 1호제 9경주까지 끝났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저희 팀의 이제 UCC 메인 승부처에 대한 공지 말씀을 드리면요. 중반부의 시작인 6경주는 신동원 위원이 시작으로 가고요. 자 다음은 강타가 8경주를 책임지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손석번 위원이 9경주를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6경주, 8경주, 9경주 요 3개 경주만큼은 저희 팀에서 책임을 진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마지막 경주인 1호제 10경주는 난상 토론을 한번 해보죠. 지난주에 이제 저희가 난상 토론하면서 유재필 기수의 그거를 별빛 동자죠. 별빛 동자를 강력 추천을 드렸는데 마치셨는지 모르겠네. 어찌됐든 강력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게 그냥 저희들이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해서 그렇지 분석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 그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희가 이제 우스갯소리를 하긴 합니다만 분석에 의해서 하는 거지 그냥 농담 따먹게 하는 건 절대 아니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이 편성은 선행형 마필들이 다 고만고만한데 상대를 압도하기는 좀 힘들 것 같은데 이 8번 메가스라미가 아무래도 강하게 나올 것 같지 않아요 이번 경기? 가장 많이 팔리겠죠. 네, 많이 팔리고 또 계속 이게 못 가고 그랬어가지고 이제 또 올 때도 된 것 같아요. 그지. 시점이. 편성상으로 봤을 때. 우선 이제 최저배당은 이제 8번 메가스나미 10번 어필링 이렇게 이제 팔리겠죠. 근데 이제 7 라온 히어로를 이제 보셔야 되는데 이게 직전에 이제 복귀를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거 끌렸습니다. 완벽하게 이제 끌렸고 조인공 기수가 결승선 50m 전반부터 자꾸 옆을 쳐다봐요. 누가 안 올라오나 이런 느낌을 줬던 애기 때문에 패치료 이후에 좀 살살 타려고 한 것 같은데 좀 끌려서 들어간 입장이라면 라온 히어로가 다시 또 될 수 있는 저는 전개가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문제죠. 이제 끌린 말들은 다음에 못 들어온다는 거. 그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그럼 대끼리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거 저는 3파전밖에 없는 것 같아요. 라온 히어로가 인기마로 많이 팔려버리면 꼭 문제가 되더라고. 꼭 이런 말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너도 나도 다 이제 공개가 돼버린 말이어가지고. 세게 팔리면 잘라야죠. 그러니까 세게 팔리면은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안 팔리면 상관이 없는데 세게 팔릴까봐. 이게 어떤 느낌이 나냐면은 8번 10번이 한 마지막 경주니까 5배 되고 라온 히어로가 한 5.5배 되고 막 이래서 접전으로 팔리는데 결국은 8번 10번 딱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는 편성이에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저는 3마리밖에 안 보여요. 복병 안 보여요. 이 3번 볼트너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가요? 지난번 경주 때 선행으로 한 바퀴를 잡아 돌리긴 했지만 걸음이 터졌다고는 생각 안 해? 이거 선행 가는 말이 저는 돌 수 있다고 보는 경제예요. 싸우는 식의 경주가 되지 않을 것도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은 볼트너런 아니면 첩경이 선행 그치. 갈까요? 예. 첩경. 첩경이 마필이 이제 선행도 되지만 요즘에 이제 선입도 되니까 힘은 많이 보강이 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 1400이라서 어떻게 될지. 저는 김혜성 기수 샤프 컨셉 갖고 선입 들어올 때 아주 그냥 뒤통수를 띵 하고 한번 맞았거든요. 근데 너무 아까웠어요. 그건 제가 노리고 있었던 말인데. 그러니까 첩경도 딱 사이즈는 그런 식일 거예요. 샤프 컨셉처럼. 그런 식으로 될 것 같고 인기도도 이제는 많이 좀 밀려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고 첩경이. 그러면 나우니오로에 대해서는 누가 안 올라오나 그러면 딴 놈도 그러지. 따라가면서 나도 안 가는 놈인데 너는 알아. 그러면서 이제 어차피 나오니로에는 인기권 전력으로 팔린다면 메리트는 없고 이 8번 메가스나미는 대가리고 그러면 8번 10번 이제 인정을 해야 되지 않아? 이건 일단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각해? 근데 사이즈는 어필링 제일이 될 수는 있는데 저는 인정합니다. 저는 솔직히 좀 별로 인정 안 해. 부담되는 거는 있어요. 왜냐면 어필링 제일이 1700 잘 뛰긴 했는데 그거 앞에서 뛴 경주잖아요. 이번에는 어필링 제일이 앞에서 뛰는 경주가 아닌데 최소한 대여섯 번째 따라갈 건데 대여섯 번째 따라가는데 거기서 이제 못 올라오면 그만인 거거든요. 이거는 오히려 라오니어로보다 불안해 보이죠. 저는.
아, 그러니까 전개가 뒷받침이 안 근데 된다. 어필링 제일은 이거 무조건 인기만데 저는 이번엔 안 보고 싶어요 이거는. 아, 전개가 뒷받침이 안 되니까. 그러면 첩경이다. 본인은 첩경을 L에 세게 본다. 네, 촉경 세게 봐요. 아, L에 첩경을 세게 보고 그 다음에 신동훈 의원은 어필링 제의를 그래도 인정을 하고 나온 이후로는 현장에서 지켜보는 게 낫다. 네, 제가 그리고 힌트를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박태종 기수가 오늘 21조 인기말을 2마리를 탑니다. 일요일 날. 네, 그거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아, 네. 그러니까 온다는 얘기지 결론은. 세게 봐라 이 얘기죠. 아, 더 이상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알았어. 그러니까 그거까지 말씀드릴까요? 막 연투를 때리는 마방은 아니에요. 21조는 하루에. 아, 그러면 이 편성에서는 어찌됐든 간에 이 8번 메가스나미는 다 인정하는 초식이고요. 그 다음에 그 지금 나온 말이 4번 첩경의 선행 선입 요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10번 어필링 제의를 인정을 하고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는 지금 나온 말들인데 다들 조용하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 마리를 더 가져가야 되는데 어느 마리를 가져가지? 나도 나온 이후로는 이렇게 손질이 안 가는데. 근데 받치기 정도면 되죠. 받치기 정도. 받치. 근데 희망 지금 초이스 이런 게 선행 가면 어떻게 될까 이거? 희망 초이스가 가면 3사가 다 없는 거죠 이제. 얘가 희망 초이스 같은 게 선행을 가면은. 근데 희망 초이스는 전력이 딸리고 그리고 또 2차 승분이고 이건 뭐 섣부른 승부는 안 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어느 걸 쓰게 봐. 저는 그냥 7, 8텐 3마리에 보니까 8 넣고 10번 치고 저는 저 배당으로 이거는. 아, 7을 또 보는구나. 그러면 뭐 그렇게 가요. 그러면 8번 메가스나미를 축으로 놓고 4번 첩경과 7번 나우니로와 10번 어필링 제일 이 세 마리를 갖고 하는데 이 중에서 나는 10번을 세게 봅니다. 저는 10번을 세게 보니까 저는 8번 10번이고 그 다음에 저기 신동훈 의원은 뭐야? 8번 7번이? 네, 저는 8번. 8번 7번이고 손석번 의원은 8번 4번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 거네. 그냥 8번 10번 8번 4번 8번 7번 중에서 한 마리를 빼고 가시면은 당연히 충분히 적중이 되지 않겠느냐. 자,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서 마지막 10경기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찬 방송, 알찬 정보, 알찬 선택 이렇게 3박자가 이루어져야만 경마에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마지막 결정, 알찬 결정만 남아있는 상태니까 자, 여러분들 일요경마 좋은 결정을 하셔가지고 꼭 대성하는 일요경마가 되시길 기원 드리면서 다음 주에 더욱더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